본청약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구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본청약 기회를 날린 청약통장에 대한 복구 기회를 제공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추가납입 등을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에 대한 지원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지는 총 6곳으로 국토부는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납입 횟수나 총액을 증액할 기회마저 잃은 셈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2024년에 부활시키면 최소 3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취소에 잘못이 없는 당첨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기회비용을 복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모집공고 취소 등 모든 피해자에 적용하며 국토부는 금융권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현장 당첨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피해자 비대위는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합니다. 특히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당첨 인정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지위 유지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 좌초를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 지위까지 박탈하는 건 주택법상 근거도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 보호에도 반한다는 시각입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은 국민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며 이유 없이 취소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당첨자 지위 박탈은 민법이 무효로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 10곳 중 6곳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년 동안 신혼부부 아파트 건설은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신혼부부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정책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 공공분양 현장이 2020년 인허가를 받았으나 3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허허벌판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과천시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구역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LH가 대책 없이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본청약 일정도 올해 10월에서 내년 12월로 연기되고 있으며 과천 주암지구 연합회 대표는 정부를 믿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정부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허가를 내준 상당수 현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공공분양도 공급 지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발표할 때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 물량 감소와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올해 7월까지 인허가를 진행한 전국 공공분양 210개 현장 중에서 62%를 초과하는 131곳이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급 규모로는 13만 3,864세대 중 8만 1,421세대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공분양은 인허가 이후 1년 이내로 착공하는 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3년 이상 지났어도 착공하지 못한 곳이 2만 4천 세대를 초과하고 있고 4년 7개월간 착공도 못한 131곳 중 86곳은 착공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남 복정이지구 현장은 2021년 12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주변 단지 반대 민원과 시유지 보상 이슈 등으로 입주 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착공 계획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인허가를 받은 구리갈매 역세권 일부 시설도 이주거부로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나 대규모 신규택지들을 보면 실제 인허가 이후 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보상이나 이주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착공 지연이 결국 사업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 사업 취소 등 총체적 난국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신이타 현장들이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주택 사업인 뉴홈 물량으로 전환됐고 사업 기간이 92개월이나 지연된 사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 정부가 시작된 2022년 5월 이후 사업이 취소된 LH의 신이타 현장이 14곳으로 집계됐고 신혼부부용 주택 1만 3,122세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무산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뉴홈을 통해서도 신혼이나 신생아 특공을 지원할 수 있으나
100% 신혼부부 전용 사업장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만간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또 발표할 예정이며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많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 정책만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알릴14 조사 등에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469만 원으로 작년 연평균 분양가 3,508만 원 대비 1,961만 원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타입이 작년 대비 6억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평균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른 건 강남권 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뤄둔 강남권 신규 분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도는 3.3제곱미터당 2,072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4만 원 상승했고 인천도 작년 대비 253만 원 상승한 1,96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3.3제곱미터당 2,067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작년 대비 분양 가격이 9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지방에서도 신규 분양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이 3.3제곱미터당 2,296만 원으로 작년 대비 700만 원 가까이 상승했고 부산도 2,356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404만 원 올랐습니다. 또 대구와 대전, 경북 등도 평균 분양 가격이 200만 원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광주, 전남의 분양 가격만 소폭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등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폐업하는 사업체가 속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폐업 건설업체가 2,6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이 442곳으로 작년 대비 15곳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도 2,2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별로는 매달 평균 265건에 달하는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 경기 불황 여파가 결국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에는 팔지 못한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1,822세대로 집계됐고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6,000세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분양 전망도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주산연 자료 등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고 특히 전남과 광주, 경북과 경남 등은 침체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지어도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갈수록 일감은 부족한데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면서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본다며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담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종 담합으로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중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은행들이 낸 소명 자료에 대해서 공정위의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11월 중 담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LTV를 사전에 공유하는 행위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은행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도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아파트와 토지, 공장 등 각 부동산을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각 은행별로 부동산 종류를 30개까지 구분하면서 최대 7,500개의 LTV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LTV를 산정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입니다. 국내 4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LTV 공유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새로 생긴 아파트나 건물은 경공매 낙찰 가율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정하고 제재할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L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